안녕하세요. 어제 20일 날 거래소에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영업 양수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 전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저는 아마 오후쯤에 장 다 끝나고 뉴스 확인을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공시가 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하이닉스한테 부조적이고 좀 추세적인 호재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메모리 낸드 사업 분야에서 인텔이 항복선은 한 거 아닐까 이런 어떤 그 의견이고요. 이 기회에 한국과 미국 간의 일종의 반도체 동맹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본질은 반도체 산업을 서로 분업하는 것인데 이거 더욱더 강화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인텔도 하이닉스도 서로 좋은 거래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래소에서 하이닉스 공시한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영업 양수한다는 그 공시 제목인데 인텔의 메모리 사업 중에서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 사업 전체를 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 SSD 사업 그 분야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낸드 단품 그 비즈니스고 웨이프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중공의 다른에 인텔 공장에 있는 거 인수한다는 겁니다. 인수 금액은 전부 한 10조 3,104억 원으로 이렇게 공시가 났고요.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US 달러로 21년 말경에 내년 말경에 70억 불 현금 지급하고 25년 3월경까지 잔금 20억 불 현금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사오는 거니까 바가지 쓰는 거 아닌지 가격이 적당한지 이게 항상 이제 걱정이죠. 좋은 거라면은 인텔이 팔 리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접근법이죠. 그런데 하이닉스도 덩신은 아니니까 비싸게 사지는 않았겠죠. 하여튼 네? 서로 뭐 정정한 글로벌 선수니까. 그래서 공시한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안진회계법인이 지금 사오는 저 비즈니스의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이거 프레젠트 밸류 구하는 거는 제가 뭐 작년부터 아마 수십 차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그 하이닉스한테 넘긴 그 낸드 비즈니스 하고 있으니까 그 낸드 비즈니스에서 장래 비즈니스 캐시플로우가 도대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그 현재 가치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 계산해 봤더니 저것의 비즈니스 가치가 대략 한 미니멈 83.75억 불에서 많으면 97억 불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억 불로 사온 것은 바가지 쓴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싸게 산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인텔도 받을 만큼 받았고 하이닉스도 제값 주고 사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온 사업 규모는 공시된 걸 보면은 자산이 한 7조 8,300억 정도 되고 거기 이제 부채도 한 4조 7,900억 정도 인수한다는 거고 매출은 최근 매출이겠죠. 한 연간 한 4조 6,52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기준 어제죠. 계약 체결해서 25년 3월 15일 완전히 양도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관심 있는 것은 저 비즈니스 우리가 하이닉스가 언제 가져오느냐, 하이닉스한테 언제 넘어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년 말에 돈 70억 불 주면서 SSD 관련 IP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IP하고 관련 인력들 이게 가장 안고 올 것 같습니다. 이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 있는 생산 공장 인수한다는 거죠. 그 인수하기 위해서 해외에다가 하이닉스의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자회사 명의로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5년 3월에 잔금 20억 불 줄 때 낸더 관련 IP를 다 가져오고 그 관련되는 R&D 인력 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른 인력들도 다 인수해야죠. 영업 양수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 이제 다렌에 있는 그 공장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저 공장을 뭐 10조 원 주고 살 리는 없죠. 지금 뭐 공장 몇 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러니까 SSD 관련 IP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망이죠. 영업망. 그 가치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고급 인력들.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공장 껍데기 지금 뭐 가치 있겠습니까? 몇 푼, 평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공장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는지는 지금 자세한 건 공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큰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대체 이런 인수합병을 왜 하는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유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첨단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련되는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기술을 가진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거,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주로 이런 동기이지 않겠습니까? 기술은 있으나 돈과 사업 역량이 없는 이런 신생 기업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돈과 사업 역량을 가진 대기업이 통째로 사서 그 다음에 키우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신규 사업, 첨단 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항복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복받는 거. 즉, 경쟁자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복한 적을 죽여버리기보다는 자기 부하로 편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인수합병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D램이나 낸더 이런 거 전부 다 60년대, 70년대 인텔이 세계 최초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략 아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전부 다 후발 선수들입니다. 후발 선수. 후발 선수들한테 지금 경쟁에서 메모리 분야는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서 도대체 삼성전자를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이제 항복한 거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대략 한 15년 전,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거 곧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하이닉스. 그 당시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변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망할 것 같은 하이닉스한테도 지금 밀리고 있다고요. 예. SSD 분야도 하이닉스가 무섭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 속도는 그러니까 SSD 글로벌 선수들 중에는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버티다가는 몇 년 지나지 않으면은 하이닉스한테도 SSD 낸더 분야도 이거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D램 분야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글로벌 공동 1등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뭐 3등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허접해져 버렸잖아요. 예. D램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은 경쟁에서 지금 탈락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SSD 분야는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다 지금 쟁쟁합니다. 물론 삼성이 점유율은 가장 앞서 있고 그렇지만은 전부 다 128단 이 최첨단 제품이죠. 이거 지금 양산 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인텔 입장에서는 이런 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령 인텔이나 AMD나 퀄컴이나 이런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그냥 글로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들 아닙니까? 예. 근데 SSD 분야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텔 입장에서는 매우 피곤하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SD 분야는 하이닉스 맹추격을 하고 있으니까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다 같이 지금 위협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전략적으로 끝까지 독자 성장 전략을 고집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텔을 몰살시키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그런 전략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비용이 매우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매우 비싼 전략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런 전략을 쓴다면은. 물론 그게 성공하면은 좋겠죠. 네. 인텔 낸드 사업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텔은 결사항전할 거 아닙니까? 예. 특히 그 SSD 분야는 인텔 기술 정상급입니다. 그죠? 기술도 정상급이고, 그 다음에 마켓시어는 지금 현재까지는 하이닉스보다 더 많잖아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인텔 그 지위를. 예? 대단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텔이 결사항전하도록 만드는 거는 하이닉스한테도 좋은 전략이 아니잖아요. 만약 인텔이 하이닉스가 안 사가고 하이닉스의 다른 경쟁자한테 팔아버린다면은 골치 아프죠. 예? 하이닉스 위협은 여전히 남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걸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텔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아주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인텔은 처리 장치, 프로세스 메모리에는 그야말로 아직 여전히 세계 최고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텔이 자기의 잘하는 분야를 계속 잘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실력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리 장치와 메모리 장치는 같이 가야죠.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텔은 메모리 분야가 남지 않았잖아요. 옵테인 메모리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뒤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모리 분야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DRAM 이미 출소한 지 오래됐죠. 예. 인텔이 처음에 DRAM 먼저 만들고 먼저 시작하고 했지만 일찌감치 수십 년 전에 철수했고요. 이제 낸드도 철수를 하면은, 그러면 인텔은 자기가 잘하는 처리 장치 산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강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습니까? 인텔과 같은 강력한 우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처리 장치 업체들, 프로세스 하는 업체들, 대표적인 게 인텔, AMD, 퀄컴, 엔비디아 이런 데 아닙니까? 얘들 다 공통적인 현상으로 자기들 그 분야 잘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업체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 매우 필요합니다. 메모리 없으면 자기들 CPU 처리 장치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죠. 예. 그래서 이런 AMD나 퀄컴, 인텔, 엔비디아 얘들이 TSMC라는 만드는 전문 기업이 필요하듯이 삼성과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최고 성능의 메모리 업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리 장치, 메모리, 소프트웨어, 삼위일체가 다 갖추어져야지 비로소 완전한 시스템이 만들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결국 닉슨은 SSD 분야 기술과 핵심 인력도 확보를 하고 또 경쟁자도 없애버리고 경쟁자가 가졌던 그 시장 가져오고 인텔의 IP 기술 인력 마켓 시장 고스란히 하이닉스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게 좀 비싸냐 싸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돈을 10조를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10조 조달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룹에서 결정할 테니까. 예. 지금 모 회사가 텔레콤 아닙니까? 할배 회사는 SK고요. SK도 현금 능력이 있고 텔레콤도 현금 능력이 있죠. 예. 그리고 하이닉스도 현금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10조 자체는 조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게 비싸나 싸냐 이 문제인데 위에서 본 것처럼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예. 인텔도 받을 만큼 받고 판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제값 주고 사온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동맹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언뜻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정부 국가 간의 동맹이라기보다는 실질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한국과 미국이 나눠 먹는 거죠. 함께 나눠 먹는 거죠. 처리 장치와 메모리는 동시에 필요한데 처리 장치는 미국이, 메모리는 한국이 이렇게 되고 소프트웨어는 또 미국이,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한국과 대만이 이렇게
분업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닉스 입장에서는 인텔 인수한 거 이걸 계기로 해서 일거의 경쟁 구도를 아주 유리하게 바꾸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램에 이어서 낸더 분야에서도 이제는 확실하게 글로벌 2등이 되어버리죠. 삼성 다음으로. 지금 그 SSD 분야, 지금 128단 양산하고 있고 내년에 뭐 176단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핵심이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이런 제어 장치, 일종의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일 텐데 이거를 포함해서 이 솔루션 기술, 이게 지금 하이닉스한테 약점이고 여기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야를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텔은 그 분야에 거의 정상급이라고요. 거기에 많은 원천 특허도 가지고 있고 전문 인력도 있고요. 이거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값이라는 거죠. 10조가. 그래서 옵테인 사업부 제외한 것이 독이 될 건가 약이 될 건가.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하이닉스한테 옵테인 이 모델이 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왔겠죠. 예. 오히려 옵테인 사업부도 가져오려면 돈 더 주면 됩니다. 예. 근데 돈을 더 주고 옵테인 메모리까지 가져왔다면 오히려 이게 악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수 효과가 어떨까? 이거는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건 뭐 부동산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야말로 반도체 미래를 보고 현재 지금 거금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장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까? 여기에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인수를 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느냐, 하이닉스의 능력에 달려 있겠죠. 그래갖고 이쯤 해서 전혀 색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예, 뉴스 한번 사진 보시면은 나사가 노키아하고 공동으로요 달에다가 4G 인터넷망 구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돈도 나와 있죠, 돈. 예, 돈도 뭐 많이 들지도 않네요. 예? 그래서 지금 달에다가 사람을 다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그 암스트롱이 갔을 때는 최초로 그냥 한번 가본 것이고 지금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기간. 즉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시라는 게 지금 뭐 서울이나 뉴욕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집 하나 지어놓고 사람 한 열댓 명 가서 살고 있으면 그게 도시죠. 근데 또 거기에 이제 모텔 같은 거 호텔 하나 지어놓고 관광객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도시죠. 예. 근데 그래서 스페이스X가 그 우주 관광업을 이제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사람이 도착하면은 바로 인터넷이 터지도록 이렇게 인프라부터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보니까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에다가 인터넷망을 만든다는 것은 달의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달의 특정 지점과 지구상의 인터넷 연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지구는 지금 5G 환경으로 결국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애플이 5G 아이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 터진다, 안 터진다 말들은 많지만 결국 그건 해결될 문제고 시간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구는 5G 환경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고 또 4G 이 기술은 달에다가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달에 이거 만들면은 하나 이런 만들고 말겠습니까? 계속 이제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의 인터넷 이거는 약간 다르지만 지구의 5G 환경 이행되면 될수록 반도체 세대 교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반도체 산업은 처리 장치하고 메모리 장치 이렇게 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나 GPU나 AP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4G 환경과 5G 환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5G 환경에 적합하도록 지금 고성능으로 이런 처리 장치가 지금 세대 교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파는 인텔이나 AMD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암사 이런 회사들 실적도 엄청 좋고 주가도 지금 금년에 눈부시게 올랐습니다. 예, 바이오 못지않게 올랐습니다. 계속 그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놀고 있죠. 갱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좀 내려도 뭐 지금 그 가령 AMD나 엔비디아 같은 거 주가 한 10% 20% 빠져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올라가고. 예, 그런데 얘네들이 공장은 없으니까 칩을 설계하면은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데 이 TSMC가 실적이 매월 사상 최고치 지금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외에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미국 마이크론도 3분기 실적 분명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 5G 환경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 환경에서 사용될 모든 전자제품들, 뭐 대표적인 게 뭐 핸드폰, 그 모바일 제품이건, 서버건, 각종 게임이건, 그 전기차건, 예? 여기에 들어갈 모든 반도체들 성능이 훨씬 더 고성능화되고 전부 세대 교체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4G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골동품 반도체 못 쓴다는 겁니다. 골동품 메모리 못 쓴다, 안 쓴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고성능 그 처리 장치와 같이 궁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메모리 제품, DRAM과 SSD로 나눌 때 HDD는 SSD로 대체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딱 두 개입니다. DRAM하고 SSD 이렇게 나눌 때 DRAM은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 회사만 지금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은 지금 경쟁에서 탈락된 거 확실하게 보이고요. 내년 이후에도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DRAM에서 하이밴드 메모리 2 에디션 이거 광대역 메모리 2세대 확장판 그 다음에 DDR5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SSD 이 SSD에서도 지금 SSD 분야는 그러니까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HDD를 전부 갖다 버리고 SSD로 바꾼다는 것이고 HDD를 SSD로 대체하는 수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SD도 계속 고성능화되고 그 다음에 부피는 더 적어지고 전기 적게 쓰고 성능은 더 좋아지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그 9세대 구닥다리 SSD도 없애버리고 새로운 SSD로 교체할 가능성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이런 게 대체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새로운 수요 일어나고 SSD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SD 분야는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하이닉스, 키옥시아도 있고 많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호접한 회사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웨스턴 디지털은. 연구원이 얘네들은 HDD도 만들고 SSD도 만들거든요. SSD와 HDD는 두 개는 완전 대체 관계입니다. 완전 대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HDD는 값이 좀 저렴한 것, 단위당 용량이 매우 크다는 것, 이런 어떤 특징은 있는데 지금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D 웨스턴 디지털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건 앞으로 번성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로 끼워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거는 사그러질 것 같고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하이닉스, 키옥시아 너무 많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전략적 후퇴를 한 거 아니냐. 일종의 항복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후퇴라는 거죠. 이걸 하이닉스가 맡아준 거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낸드 시장 규모는 분명히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예. 이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해왔고요. 해마다 지금 한국의
낸드 수출, 그 SSD 수출 거의 더블씩 100%씩 늘었죠. 낸드 시장 규모는 성장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 상당 기간.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지만 인텔이 포기했으니까, 그걸 이제 하이닉스가 받았으니까 경쟁자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이닉스는 바로 마켓시어 2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이닉스는 내년에 SSD 176단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인텔의 어떤 그 기술, IP, 그 다음에 인력들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은 인텔이 가진 특허를 회피하는 노력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가져올 거라면은 이제 그런 필요가 없고 그 IP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체를 한번 보면은 2017년, 18년 대단한 황금 시대를 누렸는데 2018년 9월에 정점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꼬라박다가 줄어들다가 이게 금년 1월 저점을 찍고 2월부터 한국의 그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글로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고, 그건 동시에 처리 장치 수요도 늘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변화율, 이걸로 비교적 큰 오차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한국 그 반도체 수출 실적 표, 금년도 표입니다. 예,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내용인데, 그 다음에 또 오늘 발표한 거 있죠. 10월 중순 수출 실적, 이거 보면은 총 수출은 지금 작년 동기간 대비 5.8%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출은 여전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반도체 수출만 12.1% 늘었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지금 그 다른 뭐 전자기기 조금 늘었는데 반도체 수출 1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를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봤더니 작년 10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79.5억 불입니다. 지금 이제 중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남았죠. 그래서 만약에 12.1% 증가율을 같이 유지를 하면은 금년 10월 수출액이 한 89억 불 정도, 90억 불 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9월 반도체 수출액이 96억 불이니까 좀 감소하잖아요. 전월보다 감소한 꼴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될지도 10월 전체 수출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위 표를 한번 보시면은 분기 초 효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각 분기 시작하는 달, 그 달은 그 전달보다는 수출이 감소하더라고요. 예, 일종의 이제 금년에 계속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10월은 9월보다는 좀 감소하더라도 4분기 전체 수출 실적 이제 두고 봐야겠죠. 아마 3분기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꼭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이닉스는 반도체 황금 시대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교적 화끈하게 크게 한번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2018년 매출 40조에 영업이익이 20조가 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였는데, 그래서 인텔 인수권이 없더라도 21년, 22년 뭐 이쯤에 내년 이쯤에 사상 최고 실적 갱신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주로 그 차세대 신제품 위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더 좋아질 거 아닐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 인수까지 했으니까 매출 더 크게 늘어나겠죠. 인텔의
낸더 부분 매출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가져온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률 내년 이후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이닉스가 굵직굵직한 뉴스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MS하고 협력권, 아마존하고의 협력권, 그 다음에 인텔하고도 당연히 전략적 동맹관계 맺으려고 하겠죠. 인텔도 필요하고 하이닉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 이거로 하이닉스가 새로운 기회를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응원하면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요. 코스피 시장 현재 상황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 다시 변한 것 같습니다. 선물 지난달까지는 숏 포지션이었는데 11월 옵션 시장 준비하면서 다시 롱 포지션으로 변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옵션은 합성 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질 않고요. 그 다음에 현물 시장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개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 순매수는 하고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의외적인데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은 현재로서는 현물 시장에서는 교체 매매에 치중한다. 즉 포트폴리오 재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뭘 팔고 뭘 사는지 이거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고요. 한국 시장에서 외인들 지금 시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뭘 팔고 뭘 사는지 특히 주의해서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제 인수 공시한 후에 외국인들 비교적 많이 팔았습니다.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오늘도 지금 자료 준비하는 이 시간까지 좀 팔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매도 공시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화이자하고 바이온테크 이거 독일 기업이죠. 공동 개발했다는 백신이 원래는 10월 말에 공급된다 그랬는데 아마 11월 중순 이후로 연기가 되는 것 같죠. 한 달 늦어진 것인데 연 내에는 백신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백신 경쟁에서 지금 성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오르던 바이오 주가 조정 가능성 이거 높지 않을까? 더 오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이상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은 장기 인플레 기대율 거기에 크게 좌우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시간 대학의 5년 인플레 기대율이 지금 2.5%에서 2.7%에 형성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다시 재선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유세 전부 다 지금 집중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게 이런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유세장마다 내용이 다 같습니다. 같은데 반복되는 게 미국 제조업을 다시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연관성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한국 반도체 기업한테 이거는 위험보다는 기회가 더 많지 않겠는가. 즉 중공의 반도체 수요 그 자체는 사라질 수가 없고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공의 독자적 반도체 공급 전략은 치명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 중공의 반도체 팔 수 있고요. 미국은 처리 장치하고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이고 한국은 그것과 같이 사용할 궁합을 맞추어 사용할 메모리를 파는 것이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대만하고 한국이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이 반도체 황금 시대는 지난 2018년보다 더 강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